안녕하세요. 직방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도 수원지법에서 나온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판결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유용할 판결이 될 거냐면, 내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이분이 아직 근데 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은 팔아야 되는데 이 매수인이 하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이 판례를 잘 보시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2020 가단 569230 판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이쪽으로 좀 당기고, 얘를 조금 올리고, 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이 주택에, 갑이 소유한 주택 A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A 주택에 임차인 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이 물건을 어, 병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 이 세입자 을에게 을님, 저 이거 병한테 이 A 물건을 매매할 예정이에요. 혹시 계약갱신 청구권 쓰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을은 아니요, 저 이사 갈 거예요. 이사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요 얘기를 전달을 해줍니다. 실제로 병도 이 을이 그 얘기를 한 걸 직접 듣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 된 상태에서 갑은 이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잔금까지 다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이게 갑에서 병으로 바뀝니다. 네, 병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병은 이 집을 살 때 실거주할 거다라는 거를 갑과 을에게 이미 얘기를 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병은 이제 소유권 이정도 됐으니까, 자, 을님, 이제 제가 보증금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사 가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을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약하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라고 새 소유자 병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또 그거죠. 괜찮은 걸 써요. 병은 실거주 목적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소송에도 이기겠다. 그래서 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했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해요. 네, 건물 인도 명령 신청, 여기 보시면 건물 인도 써 있죠. 네, 건물 인도 명령 신청을 하는데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결과가 병의 패소, 즉 원고 패소입니다. 즉 임차인을 보호해 줬는데 그 명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저와 한번 이거 읽어 보시면서 네, 나 이 물건 팔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저 이사 나갈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할 거예요, 이런 건 녹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항변권이라고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이래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이사 나갈 거예요 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은 상태의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그 매수자가 실거주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한다면 그 매수인이 반드시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나 어떤 그냥 보유 목적으로 세놀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도를 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판례가 많은 걸 알려주고 있고요. 아마 이 매수인 병은 아마 지금 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내보내지 못하게 되니까 억울할 거예요. 당연히 이거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을이 명도가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이거를 책임을 아마 기존 소유자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직 여기서 제가 본 건 없고 일단 요 내용 스토리 이거는 제가 이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고 현재까지는 이 병은 이 을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 없다. 예, 요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이거 판결 2020 가단 569 230 판결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제 첨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임대인 갑 등이 공동명의여서 갑 등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갑 등이 임차인 을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3자 등 이것도 공동명의 같습니다. 제3자와 임대차 목적물 부동산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을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병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고, 그러니까 병에게 넘어갔고, 그 후 병 등이 내가 실거주할 거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여서 을을 상대로 부동산에 인도를 구한 이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인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팔 때 얼마 남기지 않고 저 그냥 계약갱신권 쓸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때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해서 매수인이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수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해서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가 보시면은 임대인 갑 등이 임차인 을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병 등과 임대차 목적물을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체결한 다음 을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병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고 그 후 병 등이 자신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 이거 아까 위에서 판결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 이게 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항에서 정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2+2 4년간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한다고 규정하고 되어 있는데 위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과 발생하는 형성권이라 할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제3회 제1항의 단서 제8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나머지 각 호와 달리 임차인 측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주관적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이후 임차인 목적물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자신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취지가 퇴색되므로 이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4년간의
2+2의 어떤 그런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걸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넘겼을 때 그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을 들면서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가 퇴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수인이 그러니까 세입자 상대로 소송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읽어보시면, 이것도 아까 위에 했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 그러니까 전소유자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이 합의를 하여서 그 조항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다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계약 갱신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판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매수인이 정말로 실거주를 희망하신다면 매도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그 집을 들어가신 다음에 일정 기간 거주하신 다음에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